자, 저희는 지금 이 절세 블로거 미네르바 올빼미님과 함께 이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절세 정보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 옆자리 동료가 그 인치세 관련해서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아파트 분양권을 산 모양인데 아파트 분양권을 샀는데 이게 등기를 하는 것도 아닌데 인치세를 내라고 한다. 이게 말이 되느냐? 뭐 이걸 좀 다뤄봐 줄 수 없겠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실제 그 아파트 단지에서 이 인치세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최근 이슈가 됐죠. 아 그래요? 예. 인치세라는 도대체 뭔가요? 우리가 이제 막상 인지세를 신고 납부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인지세는 이제 신고 납부하는 게 아니고 우리 수입인지라고 좀 우표같이 생긴 거 있죠. 그거를 사다 붙이면은 이제 되는 건데 그것도 막상 우리가 안 붙이고요. 법무사들이 등기할 때 다 붙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인지세를 거의 모르죠. 근데 이번에 이제 인지세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그 재산에 관한 권리가 창설이 되거나 재산권이 이전을 하잖아요. 이전을 하게 되면은 그때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겠죠. 그 계약서에다가 반드시 의무적으로 붙여야 되는 수입인지. 이제 그게 인지세죠. 아니 근데 뭐 어차피 우리가 아파트 등기할 때는 뭐 법무사님이 여러 가지 비용을 하니까 그냥 그건 저항 없이 내는데 문제는 분양권을 샀는데 이게 뭐 사실 아직 등기가 아닌데 그때 왜 세금을 내냐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권에 관한 권리, 분양권도 재산권에 관한 권리잖아요. 그럼 권리가 이 분양권 전매를 할 때 이전을 하죠. 이전을 할 때 계약서를 쓰게 돼 있죠. 그럼 재산권에 관한 권리가 이전됐을 때 쓰는 계약서 거기에 반드시 인지를 이제 붙이게 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내야 되는데 문제는 여태까지 저희가 안 내고 있었죠. 관행적으로. 안 내고 있다가 이제 내라고 국세청이 하니까 이슈가 된 거예요. 난리가 난 거군요. 그러면 납세 의무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분양권을 전매했을 경우에? 분양권을 전매했을 때 납세 의무자는 지금 그 인지세법을 보면은 그 권리에 대한 증서를 작성하는 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작성하는 자가 2명이죠. 그렇죠. 그 2명이 연대해서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반씩 내거나 둘이 합의해서 어느 한쪽이 내거나 그렇죠. 누가 내든 상관없는데 알아서 가져와라 이런 거네요. 그렇죠. 이제 안 내면 두 사람한테 연대해서 국세청이 징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게 논란이 되니까 국세청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를 했습니다. 보면 올바른 사례가 있고 잘못된 사례를 설명을 했는데요. 저기 이제 보통 이제 분양권에서 저는 사례가 많이 나옵니다. 올바른 사례만 보겠습니다. 이제 갑이 시행사고요. 을이 이제 수분양자입니다. 첫 번째 수분양자인데 최초로 이제 저 권리가 창설이 됐잖아요. 분양 계약을 했으니까 그때 이제 원래 인지세를 한번 내야 됩니다. 원래 인지세는 이제 가액이 10억 미만이면은 15만 원을 내게 돼 있고요. 10억이 넘으면은 35만 원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분양가가 10억이 안 됐다고 가정하면은 15만 원을 내겠죠. 근데 저때 저 인지세를 누가 내는 게 맞을까요? 맞아요. 저것도 또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죠. 건설회사에서 너희들이 내라 그런대요. 근데 왜 우리가 내느냐? 저 표를 봐도 저 가운데 있잖아요. 저 반반씩 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 그럼 관행이다 지금 이런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원칙은 반반 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지세법에는 정확하게 누가 내야 된다고는 안 나와 있고 저 계약서를 작성하는 자가 내야 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둘이 연대해서 내야 되거든요. 그럼 반반씩 내는 게 합리적이겠죠. 그런데 보통 이제 저기서 가분이 시행사죠. 그렇죠. 시행사기 때문에 시행사가 이제 수분양자한테 그러면은 수분양자가 본인들은 인지세법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럼요. 비용이니까 내려가면 당연히 내는 줄 알고 있는데 많이 공부한 사람들은 저 반반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제 뭐 엄밀하게 따지면 제가 보기엔 반반 내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 이제 을이 이제 수분양자가 이제 저거를 전매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전매하면 이제 병하고 다시 이제 분양권 전매 계약서를 쓰겠죠. 이것도 재산권에 관한 계약이잖아요. 계약이기 때문에 원칙은 저 때도 인지세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 때 15만 원을 둘이 합해가지고 다시 이제 인지를 붙여가지고 내야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병이 또 한 번 이제 정한테 전매를 하겠죠. 그럼 또 정이 병하고 이제 연대해서 인지세를 내야 되는데 저때 이제 저 사례는 이제 정이 10억 넘는 금액으로 이제 취득가액이 계약서가 작성이 돼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35만 원을 내겠죠. 그럼 저 때는 이제 인지세가 35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계별로 인지세를 다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거군요. 그러니까 전매가 많아지면 이 국가의 인지세 수입도 늘어나는 거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저런 경우에는 인지세가 분양과 두 번의 전매를 거쳐서 결국 65만 원이 인지세가 납부돼야 되고요. 만약에 이게 내지 않거나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지 않으면 당연히 이제 불이익을 주겠죠. 그게 가산세인데요. 가산세가 다른 세무와 다릅니다. 가산세가 통상적으로 이제 300%를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원래 이제 인지세가 원래 세액 자체가 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잘 안 붙일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산세를 좀 많이 두는 거죠. 300%를 하는데 만약에 이제 3개월 이내에 인지를 붙였다. 네. 그럼 이제 가산세는 100%. 그다음에 6개월 이내에 붙였다. 그러면은 200%. 그리고 6개월 넘어서 붙였다. 아예 안 붙였다 그러면은 300%. 예. 그렇군요. 네. 그 괜히 가산세 폭탄 맞지 않게 인지세를 좀 잘 챙겨 두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건 이제 잘못된 사례네요. 그렇죠. 이제 일반적으로 저렇게 많이 합니다. 실제로. 저 보시면 첫 번째 이제 갑이 을에게 분양을 했잖아요. 네. 그때는 이제 인지분 냅니다. 근데 을이 병한테 전매할 때 저때 원래 인지를 사서 붙여야 되거든요. 붙여서 내야 되는데 저때 이제 안 내는 겁니다. 안 내고 그냥 15만 원을 을이 병한테 줍니다. 주고 병이 이제 다시 정한테 팔잖아요. 분양권 전매를 하면은 저때 또 15만 원을 현금을 또 줍니다. 인지를 붙이는 게 아니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사람들의 관념이 이렇게 딱 박혀 있는 거예요. 등기할 때 인지세를 내는 거다. 그럼 이제 정이 마지막에 내겠죠. 정이 내는데 정이 마지막에 낼 때는 자기가 받았던 15만 원 있잖아요. 그 15만 원에다가 원래 이제 본인이 병으로부터 살 때 10억 5천에 샀기 때문에 인지세가 35만 원이거든요. 네. 그 본인이 원래 내야 될 35만 원 합해서 50만 원을 이제 내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정은 15만 원 앞에 수분양자한테 받은 거고 순수하게 자기가 내는 건 35만 원이잖아요. 자, 그럼 저 경우에는 가산세를 누가 맡게 되는 거예요? 15만 원을 누가 빼뜨린 겁니까? 그리고 을은 뭐 15만 원을 자기 돈을 줬고 병도 줬어요. 정은 또 신고까지 했고요. 저기는 이제 애매한 게 을하고 병 사이 있잖아요. 네. 저거는 현금 주기만 했지 국가에 안 냈잖아요. 그러니까 저기서 가산세를 한번 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병하고 정은 뭐냐? 병은 이제 정한테 줬죠. 그러니까 네. 이제 병은 문제가 안 되겠죠. 이제 을하고 병 사이가 문제가 되는 거죠. 을하고 병 사이에. 예. 어차피 이제 을 병이 연대해야 납세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게 준다고 해서 그 면책이 되는 거냐? 그건 아니죠. 납부를 안 해버렸기 때문에 어차피 그렇군요. 만약에 국가가 부과하면 을 병에게 연대해서 부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8월 24일 날 아마 간담회가 있었다고 하는데 네. 그 전건은 문제 삼지 않고 그 이후에 앞으로 발생한 일에 대해서는 이제 가산세 300%를 부과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힌 겁니다. 앞으로 이제 이게 3기 신도시 청약도 본격화되고요. 분양도 굉장히 활발해질 텐데 이 분양 그리고 분양 전매 과정에서 인지세를 꼭 납부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분양권과 인지세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